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과 처리가 일단 무산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어젯밤 늦게까지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물밑 조율을 시도하고 민주당이 고위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독소조항 철회를 주장하면서 맞섰습니다. 네, 각각의 대안을 가지고 오늘 오전에 여야의 협상이 다시 있을 예정인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들만 처리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전히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로 극한 충돌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유효한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밤 10시를 넘긴 시각,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회의장 밖으로 나옵니다. 어제 하루에만 4차례 만나서 5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기대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는 없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이번 회동에서도 여야가 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예정되었던 본회의는 열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오후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주당 지도부와 비공개 만남을 가진 뒤 국회 안정을 위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던 상황. 협상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규정 자체에 반대하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회담 직후 양당은 각각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협상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한 다음 내일 오전 10시에 회동에서 다시 타결 지을 방안을 찾도록 할 것입니다. 8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마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양당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선 국민만 믿고 가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거대 여당의 독주 프레임을 앞세워 피켓 시위를 벌이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등으로 저지투쟁에 나설 방침입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10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합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축시킨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계속해서 밀어붙여 시행할 경우 앞으로는 정정 보도를 해달라는 청구만 있어도 이를 인터넷 기사에 표시해야 합니다. 보도의 진실성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정정 보도 청구 표시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기사로 인식돼 후속 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단체는 법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위헌 소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포털은 정정보도 청구가 들어온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 기사란 표시를 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를 강제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모니터링 전담 인력까지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전담팀이 표시 여부를 실시간 점검합니다. 정정보도 청구 기사란 표시는 보도의 진실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표시가 붙었단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기사란 인상을 주고 후속 보도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어서 원래부터 위원회에 소지가 있는 조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전담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해 놔서 더욱 이런 부당한 의무를 강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언론 자유를 위한 법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언론개혁과 가짜뉴스 피해를 입는 국민들을 구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꽃피우는데 야당도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1인 매체의 주장을 일반화하기도 했습니다. 한 내신 기자는 10년차 이하의 현장 기자들 중 상당수는 취재의 자유,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 법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7단체는 개정안 반대 포스터를 제작하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개정안이 처리되면 즉시 위헌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고 열람 차단권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초부터 영변에 있는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고 있다는 정황에 대해 미국 백악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대화가 필요하다는 건데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난 성김 대북 특별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Aware of this report and are closely coordina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on developments regarding North Korea. This report underscores the urgent need for dialogue and diplomacy so we can achiev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지난 27일 IAEA는 북한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가 지난달부터 가동된 정황이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냉각수 방출 등 플루토늄 생산과 관련된 징후도 포착됐다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래도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seek dialogue with the DPRK so we can address this reported activity and the full range of issues related to denuclearization. 이날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성김 미 대북 특별대표도 같은 맥락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We also, of course, reaffirmed our shared commitment to pursu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iplomacy, and I look forward to hearing back from the DPRK. 또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비롯한 여러 구상을 나눴다고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다만 IAEA 보고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고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프간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대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와 민간인 대피를 완료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군의 마지막 수송기가 아프간 현지 시간 30일 밤 11시 59분 카불 국제공항을 이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철수 시한인 8월 31일을 불과 1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9.11 테러로 촉발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막판까지도 로켓포를 발사하면서 테러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간 30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와 일반인 대피를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I'm here to announce the completion of our withdrawal from Afghanistan and the end of the military mission to evacuate American citizens. 미군은 앞서 지난 29일 오전 3시부터 24시간 동안 모두 1,200명을 대피시켰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하루 대피 인원이 12,500명에 달했는데 철수 막판에 크게 줄었습니다. 대피가 본격화된 지난 14일 이후 아프간에서 탈출한 인원은 모두 11만 6,700명입니다. 미국과 동맹국 국민, 미국과 협력한 아프간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아프간에 체류한 미국인 6,000명 가운데 5,400명이 대피를 완료했습니다. 남은 이들 가운데 300명을 탈출을 희망하지만 280명가량은 체류를 원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철군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에도 수도 카불에서 대여섯 발의 로켓포가 발사되는 등 테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방어 시스템에 의해서 상당수 로켓 공격이 차단된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가 방어됐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ISK가 배후를 자처한 가운데 로켓 발사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ساعت 6 صبح بود که همینجا صدای انفجار شنیده شد که باز وقت آمدیم سهر را دیدیم و از همینجا شارک کرده بودن فکر میکنیم طرف. 앞서 미군이 지난 29일 ISK의 추가 테러 가능성이 있는 차량 공습 과정에서 민간인 사망자 10명이 발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철군이 끝났어도 대피를 원하는 이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도 0시 기준 1,400명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26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력과 빠른 전파 속도로 4차 유행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부터 추석 열차 예매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추석 연휴 기간 가족 모임이 허용될지 여부가 사흘 뒤인 금요일에나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온라인으로 차례를 드리고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에겐 먼 발치에서 세배를 드립니다. 지난 설 때 모습입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당장 오늘로 다가온 기차표 예매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움직이기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식구들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부는 늦어도 오늘까지는 방침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금요일로 미뤘습니다. 거리두기에 대한 시행과 또 예방접종을 진행하면서 급격한 증가는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완이 될 경우에는 또한 급격한 증가가 될 위험성은 항상 상존한다고. 특히 자가격리를 하다 확진된 비율은 32.9%까지 줄었습니다. 새로 감염된 사람 10명 중 7명은 역학조사망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는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접종 완료 혜택 또는 직계가족 모임을 사적 모임에서 예외로 둬야만 가족 모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모임 허용 자체를 놓고 전문가는 물론 지자체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감소세에 접어든 지역들에선 추석 연휴 이동으로 코로나가 다시 번질까 봐 강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의견이 하도 분분해서 세부 수칙을 어떻게 바꿀지 구체적인 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까지 올라갈 접종률까지 감안해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범행을 이어간 연쇄살인범 강모 씨를 두고 경찰 그리고 법무부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은 날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이 강 씨 집에 있던 상황에서 집에 찾아는 갔지만 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찰은 체포영장이 없어서였다는 해명을 했었는데요. 이 체포영장이 강 씨가 도주를 하고 20시간이 지나서야 접수가 됐습니다. 피해 여성과 함께 있는 CCTV 또 범죄 경력 모두 강 씨가 자수를 하고 나서야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입니다. 피의자 강 씨가 지난 27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은 뒤 경찰은 그 날과 다음 날 총 5번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강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피해자 시신이 있던 집 안은 수색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집 근처에 잠복해 있던 법무부 보호관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 안에 강제 진입할 권한이 없고 체포영장도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JTBC가 체포영장이 움직인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려면 필요했다는 체포영장이 법원에 접수된 건 28일 오후 2시쯤입니다.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지 무려 20시간이 넘어섭니다. 체포영장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관련 기관들이 기존 관행에 맞춰 움직인 모습도 파악됐습니다. 1차 추적자인 법무부 특별사법경찰은 전자발찌가 훼손된 지 6시간 20분 뒤에야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합니다. 27일 밤 11시 50분쯤입니다. 서울 동부지검 당직실에선 밤이 늦어 내일 오전에야 청구 여부가 결정되니 다시 오라며 돌려보냅니다. 특사경은 다음 날 오전 9시 다시 검찰에 찾아가고 당직검사는 5시간이 지난 오후 2시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법과 절차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어땠을까? 서울 동부지법은 18시간 동안 발부 여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강 씨가 자수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 주변 CCTV에는 강 씨가 도주하기 전 피해 여성과 동행한 모습이 포착됐지만 경찰은 자수한 뒤에야 이를 확인했습니다. 강 씨의 범죄 경력도 자수한 뒤에야 처음 조회됐습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법적 한계에도 적극적 경찰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